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20대. 질병과 싸우며 혼자 속도를 늦추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래서 희우 씨도 아픈 몸을 돌보기보다 치열하게 사는 삶을 택했다. 제가 스테로이드를 계속 먹으니까 근육이 빠지는데 또 이게 몸이 약해져 있으니까 근력 운동을 너무 잘못하거나 심하게 하면 계속 다치더라고요. 그래서 걷기부터 시작을 하자. 29살, 루푸스 11년 차인 남희우 씨. 그는 자신의 루푸스 투병기를 책으로 낸 작가다. 책을 읽고 너무 많이 울고 너무 좋았다고 하시면서 손편지 써서 주시고 했던 것 같아요. 여기에 있는 책을 낸 뒤 주변에서 많은 공감과 응원을 받았다는 희우 씨. 이런 따뜻한 반응들은 되려 그에게 더 큰 힘이 됐다. 문학적 소양도 남달리기. 책 쓰길 잘했다 생각했어요. 그 전까지는 내가 너무 나의 아픔을 공공연히 얘기하나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잘했다. 이거 저 엄청 부었을 때 수험 고2 겨울, 루푸스 진단을 받은 희우 씨는 매일 스테로이드 약을 12알씩 먹으며 공부해 서울대에 합격했다. 이제 좋은 학교에 갔으니까 병이 다 나을 거다. 그 얘기도 많이 들었어요. 하지만 대학 생활은 순탄치 않았다. 건강한 친구들과 달리 많은 제약이 따랐다. 희우 씨가 졸업을 앞두고 로스쿨 진학을 결심한 것도 루푸스 때문이었다. 몸이 이제 과내기와 안 좋은 이제 악화의 순간을 이제 넘나드니까 전문 자격증이 있으면 나중에 좀 몸이 아파도 쉬었다가 다시 컴백하기가 좋겠다. 7월에 병원에 갔을 때 의사 선생님이 안 되겠다, 약을 늘려야 되겠다 라고 하셨는데 먹지 않았죠. 안 된다. 그 스테로이드를 먹으면 제가 몸이 되게 가라앉더라고요.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지고 뭐 약간 불면증도 생기고 약간 늘 각성돼 있는 상태로 피곤해서 약을 안 먹었어요. 그때 한 달 정도. 장렬히 전사했죠. 장렬히 무너져서 원서도 못 써봤어요. 2학기를 다녀서 졸업을 해야 사실 로스쿨을 갈 수가 있는 건데 2학기를 다닐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숲보로 돌아갔죠. 모든 것이 사실은. 정상인과 비교하면 절반도 되지 않는 크기로 심하게 수축된 희우 씨의 콩팥. 기능도 완전히 상실해 결국 투석까지 받아야 했다. 오히려 치료되는 경우가 더 많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의 환자는 현재까지 나와 있는 치료에 잘 반응을 하지 않아서 여러 1차 치료, 2차 치료, 3차 치료 약제를 쭉 씀에도 불구하고 진행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투석을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고요. 저희가 루푸스 신염을 조직 검사로 진단받은 환자의 약 한 20% 정도는 말기 신부전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굉장히 어린 나이에 사실 발병을 했고 아마 학교를 같이 다니면서 이제 치료에 충분히 집중할 시간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았던 부분들도 있을 것이고요. 병 자체가 가지고 있는 중증도도 있었을 겁니다. 열한 시 정각이 되길 기다렸다가 체열을 받는 희우 씨. 신장 이식 후 복용하는 면역 억제제의 약물 농도를 모니터링하기 위해서다. 이식을 하면 그 약물 농도가 몸에서 유지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약을 먹기 딱 직전 시간까지의 약물 농도가 얼마나 나오는지를 검사하기 위해서 이제 11시에 딱 하고요. 희우 씨는 2년 전 오랜 투석 끝에 신장 이식 수술을 받았다. 이식받은 신장은 잘 작동하고 있을까? 이렇게가 이제 이식받은 이제 새로운 콩팥이고 이렇게 혈액 순환이 이렇게 컬러로 잘 보이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면역 억제 치료가 사실 굉장히 아트라고 우리가 말하는데 아트, 예술. 왜냐하면 거부 반응을 예방하기 위한 적절한 용량과 또 그러니까 과도한 면역 억제는 지양해야 되고 적절한 면역 억제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과도한 면역 억제를 했을 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감염의 위험성이 증가하고
특히 감염은 이식 후 1년 이내에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면역 억제제로 인해서 당뇨, 고혈압, 그다음에 고지질혈증 이런 부작용이 생길 수 있고 또 크게 이제 자기의 면역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암 발생률도 올라갈 수 있습니다. 동생의 신장을 이식받은 이후 희우 씨는 자신의 몸을 더 소중히 여기게 됐다. 그리고 루푸스는 외면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자연스럽고 너그럽게 받아들여야 할 존재란 것도 깨달았다. 혼자 건강해졌으면 내 몸 내가 어떻게 하든 나의 몫이다. 그렇지만 그것이 아니니까요. 특히나 이제 동생의 미래를 떼왔다고 저는 그렇게 그냥 생각하기로 했어요. 그래야 저한테 어떤 책임감이 부여가 되니까요. 동생에게 빚을 졌으니 나는 동생의 몫까지 살아야 한다. 그래서 내가 무리를 하고 싶거든 허락을 받아야겠다. 그렇게 생각해요. 루푸스는 늑대를 뜻하는 라틴어입니다. 많은 환자들의 양쪽 볼에 나비 모양으로 생기는 붉은 반점이 마치 늑대에 물린 모습과 비슷하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죠. 루푸스의 원인은 명확히 밝혀져 있지 않습니다. 루푸스의 취약한 체질 등 유전적 요인과 자외선 노출, 바이러스 감염, 약물과 같은 환경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환자의 90%가 여성으로 여성 호르몬 역시 면역 이상에 관여하는 요인 중 하나로 여겨지고 있죠. 하지만 스트레스, 바이러스 감염 등 여러 가지 이유로 몸의 균형이 깨지면 이상 면역이 활성화돼 내 몸 이곳저곳을 공격하는데 특히 신장 침범에 의한 루푸스 신염은 루푸스 환자 절반 이상에게 나타나고 적절한 치료가 이뤄지지 않으면 만성 신부전에 이르기도 합니다. 또한 뇌, 심장, 또 폐와 같은 주요 장기를 침범해 염증을 일으키며 심하면 사망에 이르기도 합니다. 이처럼 루푸스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곳을 공격할 수 있습니다. 루푸스가 다양하다는 게 그 모습도 다양하지만 그 중증도도 굉장히 다양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중증이라고 앞으로도 계속 중증일 거다 이렇지 않고 불을 잘 끄면 아무 문제 없이 10년, 20년 평생 또 잘 지내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지금 힘든 모습에만 또 너무 국한할 이유는 없다. 네, 세월 따른 오래 난못 가요. 매력적인 음색을 지닌 노수연 씨는 북한 출신의 트로트 가수다. 이제 다시 사랑 안 해요. 아파도 너무나 밝고 쾌활한 성격 덕분에 어디서든 분위기 메이커 역할을 하는 수연 씨. 하지만 그녀는 5년째 루푸스로 투병 중이다. 그러고 어떻게 믿겠냐. 희귀 질환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렇죠. 희귀난疾병.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 면역 체계가 망가져갖고 예. 저를 공격하는 병이거든요. 아이고. 그래가지고 지금은 좀 나름대로 이제 말 안 하면 사람들이 거의 멀쩡해갖고 잘 알아보지를 못하는데요. 예, 예. 초창기에는 이제 스테로이드 부작용으로 머리가 한 3분의 2가 다 빠지고 신발을 제가 한 2, 3개월을 신발을 신지 못했어요. 몸이 부어서. 너무 부어서. 얼굴이 계속 왠지 부석부석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왜 이렇게 자꾸 몸이 부어 오르지 느낌. 그래서 나는 설마 아이 피곤하고 스케줄 때문에 피곤하고 행사 다니느라고 몸이 조금 장기 피로로 이렇게 붓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지. 설마 그게 난치병으로 저한테 들어올 줄 누가 알았겠어요. 2006년 한국 땅을 밟고 2017년 가수 데뷔까지 수연 씨의 오랜 꿈이 이루어지려는 순간 갑자기 찾아온 루푸스는 청천벽력 같은 일이었다. 교수님은 직업이 뭐냐? 그래서 제가 가수라는 직업을 한다니까 루푸스 환자는 면역력이 애기 면역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에 가면 안 된다. 그 얘기를 하시는데 제 직업이 가수잖아요. 그럼 나는 결국은 이 가수라는 걸 놔야 되는데
남들은 이 병 앞에 무너졌다면 나는 그래도 북한에서 목숨도 걸고 두만강을 건너왔는데 무너지지 말고 한번 해보자. 아픈 몸을 이끌고 수연 씨는 탈북 가수 최초로 생애 첫 콘서트를 성황리에 마치며 활발하게 가수 활동을 이어갔다. 하지만 병이 나은 건 아니다. 치료도 꾸준히 받고 있다. 활동이 많아져 무리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으면 몸이 그만큼 반응하기 때문이다. 부순속도에 4단계 3년이면 뇌졸탈이 넘는다고. 제가 이제 그 희귀난치병으로 이제는 5년 한 6년 정도 되다 보니까 제 컨디션을 제가 잘 체크하거든요. 소변 색깔 딱 보고도 아 조금 안 좋구나. 근데 오늘도 아까 딱 봤는데 왠지 결과가 그렇게 좋지 않을 것 같아요. 현재 수연 씨는 어떤 상태일까? 좀 피로 때문인지 지금 다리가 하체가 다른 때보다 좀 더 좀 많이 여기 눌렀을 때 다리에 붓기가 심해 손으로 살짝 눌렀는데도 자국이 오래 남아있다. 왜 그런 걸까? 이게 조금 알부민이 부족해서 조금 더 이제 부종이 생긴 거거든요. 내 몸을 공격하는 그 루푸스 항체 수치도 그렇고 보채 활성도도 그렇고 지난번에 비해서 크게 호전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만성 심부전증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소변 양이 많이 줄어서 몸이 붓는 경우가 있지만은 그런 분들은 알부민 수치는 대부분 정상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루푸스 신장염 환자들은 이제 신기능은 정상이더라도 단백뇨가 많은 경우가 많고요. 좀 더 지속되다 보면은 이제 단백뇨뿐만 아니라 신장 기능도 망가지게 되죠. 루푸스는 아직 완치의 개념이 없다. 수시로 모니터링하면서 그에 맞는 적절한 치료를 하는 게 최선이다. 이런 사실이 루푸스 환자들을 더 힘들게 한다. 처음에는 왜 찾아왔냐. 이 지구상의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근데 이제는 5년이란 시간을 같이 이렇게 병원 다니면서 진료받고 하다 보니까 뭐 어차피 뭐 너도 나랑 짝꿍되기 싶어가지고 온 것 같은데 내 등에다 메고 같이 무대 한번 뛰어보자. 저는 그런 마음으로 지금 살고 있는 것 같아요. 10년 넘게 루푸스를 잠재우고 있다는 효진 씨. 그 비결은 바로 운동이다. 틈틈이 마라톤 대회에 나가는 것도 지금의 건강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다. 그전에는 이제 건강에 항상 자신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뭐든 그냥 잘 먹고 잘 놀고 그 운동도 거의 안 하던 생활이었는데 이제는 뭐 규칙적인 생활. 이 루푸스를 제외하면은 다른 뭐 감기도 거의 안 걸리고. 2008년 온몸이 붓고 심한 관절통에 시달렸던 효진 씨. 6개월 동안 무려 7군데의 병원을 전전한 끝에 어렵게 루푸스 진단을 받았다. 처음에 루푸스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나서 그냥 첫 마디가 죽을 수도 있다고 그렇게 말씀. 그래갖고 이제 네. 그게 그렇게 큰 병인지도 몰랐고 그때는. 죽을 수도 있는 병. 그 말이 효진 씨의 일상을 완전히 바꿨다. 운동만큼 철저히 신경 쓴다는 식단. 그런데 요리하는 모습을 지켜보니 모든 재료에 간이 들어가지 않는다.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걸까? 예, 소금은 잘 안 쓰고요. 웬만하면 이제 간장 넣고. 식구들도 다 계란 프라이 할 때나 뭐 그럴 때도 소금 잘 안 넣어요. 채소와 고기가 적절히 어우러진 식단. 효진 씨 식단의 키워드는 저염과 단백질이다. 요즘에는 또 저염식이 맛있는 게 많이 나와서 집에서는 이렇게 먹고 이제 밖에 나가서는 저염 식당도 있고 막 하잖아요. 그렇게 주로 먹고 있고 그다음에 단백질 제한을 해야 되지만 기본적으로 먹을 수 있는 단백질 양은 최대한 지키면서 먹고 있어요. 이 단백질이 많이 먹게 되면은 또 단백뇨가 심해지고. 특히 단백질은 한 끼에 섭취해야 할 양을 반드시 지켜서 먹는다. 이것이 효진 씨가 관해기를 오래 유지하는 비결이다.
단백뇨가 많이 줄긴 했는데 그래도 일반 수치보다는 좀 높거든요. 일단 그거를 좀 정상화될 수 있도록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슬퍼하는 건 잠깐이고 빨리 일어서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받아들이고 할 수 있는 거를 먼저 생각하라고 할 것 같아요. 루푸스와 싸우는 청춘들은 말한다. 절대로 루푸스에 지지 않겠다고. 그러기 위해 중요한 건 바로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고. 가임기 여성에게 특히 많이 발생하는 루푸스. 그래서 최민 씨도 아이를 가질 때 고민이 많았다. 하지만 담당 의사와 충분히 상의하며 준비한 끝에 건강한 아이를 낳을 수 있었다. 엄마 결혼했어 벌써? 아들의 유치원 등원 20분 전, 재민 씨가 자외선 차단제를 바른다. 저희는 이제 자외선 지수에 노출되는 만큼 몸 안에 염증 수치가 올라가기 때문에 다른 것보다 중요한 거는 햇살을 막아주는 게 가장 중요해요. 햇빛 차단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인다는 채민 씨. 지금 이게 밖에 방충망이 없는 상태인데도 이 정도로 어둡고 밖에서 안을 봤을 때는 아예 안 보이는 수준이에요. 자외선을 막아준 다음에 확실히 몸에 통증이 덜해진 걸 많이 느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하다는 걸 생각하고 있었어요. 한 번 발병하면 평생 동안 악화와 완화가 반복되는 루푸스. 임신과 출산의 기쁨도 잠시, 루푸스가 채민 씨를 다시 공격했다. 아이를 육아하는 과정에서 조금 일반식도 편하게 먹는다거나 운동을 덜 하고 조금 쉬고 싶고 눕고 싶고 이랬었을 때 그 마지막으로 활성기가 다시 나타나게 된 그때 제 삶을 바꿔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건강관리에 매진하고 있는 채민 씨. 루푸스 활성기 때 경험한 충격적인 기억 때문이다. 제가 뇌로 루푸스가 왔었을 때는 정말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그게 루푸스가 뇌로 흘러간다는 거를 입증하는 것도 없지만 이제 검사로 나오지를 않아서요. 뭐 MRI를 찍고 CT를 찍고 해도 근데 이제 명확하게 느낄 수 있었던 거는 그 기간 내내 환시, 환각, 환청에 계속 시달렸었어요. 귀로 계속 그 다른 사람 목소리가 들려가지고요. 이거 얘기해도 되나? 누가 계속 죽으라고 귀에다 대고 말을 하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데 너무 크게 말을 하더라고요. 죽어, 네, 죽으라고. 그때 회사였었어요. 고민도 안 하고 그냥 병원으로 뛰어갔어요. 택시를 타고 막 뛰어가가지고 상담을 했었을 때 분명히 이거는 루푸스의 영향일 것이다라고 하시고. 좋은 습관을 만드는 건 하루아침에 되는 일이 아니다. 그래서 채민 씨는 모든 일과를 시간대별로 기록하는 습관 노트를 쓰기 시작했다. 네, 이거는 1시간 단위로 지금 해야 할 일들이나 아예 공복유산소 꼭 하기 뭐 이렇게 1시간 단위로 미리 적어놓다 보면은 제가 그 시간이 됐을 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무의식적으로라도 조금 하려고 노력을 하니까요. 그러다 보니 나름의 노하우도 생겼다. 이렇게 한 주에 입을 레깅스를 미리 꺼내놔요. 내가 아침에 일어나면은 자연스럽게 운동을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미리 만들어놔요. 뭐 이런 식으로 코디를 해서 미리 이렇게 준비를 해놓고 그 다음 주가 되면은 자연스럽게 운동을 하게 그렇게 노력을 해요. 이런 식으로 자신만의 습관을 하나씩 만들어간 채민 씨. 그녀가 하루도 빼먹지 않고 하는 건 붓기를 막기 위해 반신욕으로 몸을 따뜻하게 해주고 호박차를 마시는 것. 그리고 탄수화물 대신에 과일과 견과류가 듬뿍 들어간 요거트 식사. 이런 건강한 습관으로 채민 씨는 루푸스를 잘 다스리고 있다. 지금 보면은 압박밴드가 이미 뒤집어진 상태예요. 뒤집어진 상태로 신을 거예요. 발을 먼저 이렇게 끼워준 다음에요. 뒤집은 상태로 이렇게 올리면은 다리 종아리까지 쉽게 올라오거든요.
스스로 놀랄 때가 아침 6시 반에 눈을 떠도 굉장히 개운하고 기분이 좋고 자존감이 올라가 있고 사실은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은 이렇게 아픈 사람들 입장에서는 막 이렇게 심해에 빠지는 것처럼 계속 그거에 대해 그 고통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어져요. 근데 저는 심해로 내려가고 있던 과정 중에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올라가기 시작한 게 지금은 조금 수면이 보이기 시작하는 단계인 것 같아요. 20년째 빵집을 운영하고 있는 이중복 씨. 4시에 일어나서 4시 반부터 빵을 만들죠. 개수는 안 돼봐서 모르겠는데 종류별로 조금씩 하다 보니까. 중복 씨는 매일 새벽 4시 반부터 낮 12시까지 그날 판매할 빵을 직접 만든다. 지난해 심한 피로감을 느껴 병원을 찾은 중복 씨. 그는 10명 중 9명은 여성이 겪는 질환이라는 루푸스 진단을 받았다. 움직이질 않았어요. 이게 딱 뭔가 붙어있는 느낌? 아프면서 이 관절이 움직이질 않았어요, 아예 자체가. 입속에 이제 구내염이라고 해야 되나? 염증이 생기니까 먹지를 못했어요, 또. 처음엔 나이가 들어서 피곤해서 생기는 증상이라 생각하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는 중복 씨. 하지만 돌이켜보면 5, 6년 전부터 전조는 있었다. 시작은 루푸스 환자에게 주로 나타난다는 얼굴의 홍반이었다. 머리 숱이 엄청 많았었거든요. 지금은 빡빡했어요. 지금도 많이 빠졌어요. 빠졌죠. 좀 완전 많이 빠졌다가 좀 낫는 염증 수치가 낮아지니까 좀 나는 것 같아요. 치료를 빨리 해야 된다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항암 치료 같이 시작한 거죠.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죠. 왜 암도 아닌데 항암 치료를 이거 오늘부터 당장 하고 가야 된다. 그때는 진짜 다시 한번 또 뭔가를 느꼈죠. 야, 내가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그때 빼놓고는 한 달에 한 번 치료를 위해 병원을 찾는 중복 씨. 중복 씨가 항암제로 알고 있는 이 약은 면역 억제제다. 암 환자들에게 널리 쓰여 항암제로 알려져 있지만 치료가 시급한 루푸스 환자에게도 주로 쓰인다. 루푸스가 활성이 되었을 때는 적극적인 약물 치료를 해야 되는데 현재 사용되고 있는 고식적인 약물 치료의 가장 1번은 스테로이드가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하이드록시클로로킨, 아스피린 등이 사용이 될 수 있는데요. 이중복님의 경우에는 4형으로 확인이 됐어요. 이 4형은 가장 치료가 시급하고 중한 상태의 형태입니다. 그래서 고용량 스테로이드와 사이클로포스퍼마이드라는 충격요법을 시행을 하게 됐고요. 충격요법 치료 결과 단백뇨 수치가 급격히 줄어들었고 알부민 수치 역시 정상으로 돌아왔다. 모든 분들이 이중복 환자분처럼 초기 치료에 다 좋은 효과를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초기 치료 효과가 좋더라도 1년, 2년이 지난 다음에 다시 재발해서 다시 그 초기 치료를 시행하는 경우도 있고요. 굉장히 가변적인 요소가 많은 게 루푸스 신염, 루푸스 질환인데 적극적으로 치료에 임한다면은 현재 계속 개발되고 있는 여러 신약 그리고 적극적인 면역 억제제 치료를 활용을 한다면은 그런 고비는 순차적으로 넘길 수 있는 부분이다. 스테로이드 부작용 때문에 고통받는 환자들에게 루푸스 신약은 희망이 되고 있다. 발진도 되게 심했고 얼굴에 머리가 다 빠졌어요. 네, 근데 지금은 이제 제 머리가 아니라 붙인 거예요. 제 머리는 한 이 정도? 이게 제 머리예요. 적극적인 치료에도 선지혜 씨의 증상은 나아지지 않았다. 특히 극심한 관절통은 사라지지 않았다. 그러니까 온몸이 아파요. 감기 몸살이 심하게 온 것처럼 매일매일 그렇게 아프고 되게 무기력하고 그냥 병든 닭같이 아파요. 그냥.
새롭게 쓰이게 된 생물학적 제재 치료를 받자 증상이 호전되기 시작했다. 아직 이제 그 루푸스 활동도 보는 그런 보채 수치 같은 거는 안정은 많이 돼 있는데 그게 이제 뭐 완전하지는 않아요. 완전하지는 않고 예전하고 지금하고 그냥 좋아진 상태에서 비슷하게 유지되기 때문에 지금은 뭐 아주 조건은 아주 좋아요. 선재 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번에 처음 왔을 때는 상당량의 면역 억제제도 쓰고 스테로이드도 꽤 쓰고 항말라리아제도 쓰고 하는데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이 힘들어했거든요. 관절도 계속 아프고. 근데 지금은 사실은 그 스테로이드는 끊었고 면역 억제제도 아주 소량 쓰고 있고. 한 달에 한 번 신약을 맞으며 그 효과를 체감하고 있다. 조금 하실게요. 고질적인 피부 발진과 탈모가 사라졌고 스테로이드도 끊을 수 있었다. 그때는 맞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어요. 왜냐면은 비급여, 비보험이라고 해가지고 전혀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고 비쌌거든요. 지금 거의 한 3년 차 계속 한 달에 한 번씩 계속 꾸준하게 맞고 있는 것 같고 그거 덕분에 이렇게 잘 유지가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우리 몸의 면역을 담당하는 B세포는 B림프구 활성화 인자가 B세포 표면에 수용체와 결합하는 자극을 주어야 비로소 항체를 만들어낼 수 있다. 루푸스 치료에 사용되는 생물학적 제제는 B림프구 활성화 인자가 B세포 표면에 수용체에 결합하는 것을 막아 B세포의 기능을 억제한다. 이렇게 자가 항체의 생성을 방해해 과도해진 면역 체계를 조절하는 것이다. 50년 전만 하더라도 루푸스라는 병 때문에 5년 생존율이 50%가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반은 사망하고 반은 5년 동안 생존하게 되는데 최근에는 5년 생존율은 거의 한 97, 8%에 달하고 있고요. 10년 생존율도 90%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장 큰 변화는 적극적인 치료와 면역 억제제의 개발이 이유가 되겠죠. 루푸스 환자에서 많이 사용을 되고 있는 약제가 바로 베니스타라는 약입니다. B세포 활성 억제제로 알려져 있는데 스테로이드 감량 효과도 있고 다양한 중등도 이상의 루푸스 활성도를 줄이는 임상 연구에 성공적인 결과를 보여 우리가 임상에서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 되는 건 아니에요. 사람들이 막 자기 그냥 막 나와달라고 그러는데 어떤 사람은 그 맞아봐야 별로 효과가 없을 사람이 있고 또 효과가 있을 수 있는 처음 시작할 때 알면 제일 좋고 그거 연구를 많이 하고 있고 그다음에 한 달 정도 이렇게 사용해 봤는데 안에 어떤 세포의 변화가 있으면은 이게 나중에 효과가 좋더라는 걸 알게 되면은 그 시점에서 고냐 스톱이나 할 수 있는 거죠. 이제 그 부분이 지금은 가장 핫 이슈예요.